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자, 사민곡 들어갑니다. 사민곡 들어간다 그러면 책을 보시든지 내 얼굴을 보시든지 해야지. 왜 전부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어? 이게 조금씩 렉도 걸리네, 이게. 렉이 걸리는 렉 걸리는 거는 이렇게 한번 또 만져주면 렉 싹 없어지고요. 자, 어저께 우리가 상충곡을 배웠었는데 사민곡 들어갑니다. 일단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고전은 계속해서 독창적이라 그랬나 비슷하다 그랬나. 그러니 몇 편의 작품을 공부를 하다 보면 고전은 쉽게 정복이 되어진다. 고3 올라가는 새끼들이 일부 와가지고 고전이 어렵습니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는 갭지질한 애들이야. 수능 시험 칠 때 돼서 3등급 이상 나올 가능성이 없는 새끼들. 고전은 무조건 하고 100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고전은 무조건 하고 100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독서나 현대 소설에서 사실은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고전 문학은 무조건 하고 100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능 기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핵심적인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정철의 사민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정철의 사민곡. 자, 이런 걸 또 무식하게 사미인곡 이렇게 읽어주면 남들이 문해충이라 그래요. 사민곡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작품 개관부터 먼저 봅시다. 서정가사, 양반가사, 전격가사 그런 건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충신, 연주, 지사, 밑줄짝. 자, 충신, 연주지사, 밑줄 쫙 꺼주셨으면 여기 얘들아 주자가 있지. 주자가 무슨 주자고 이거? 주인 주자가 이 주자 대신에 임금군자로 이렇게 바꾸어줘도 된다. 충신, 연군지사 이렇게 바꾸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신이 누구를 그리워한다고요? 임금님 알라뷰. 그게 충신, 연주지사, 충신, 연군지사야. 그래서 일단은 그의 성격 자체가 충신 연주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 따라서 주제가 바로 뭐라고? 연군지정. 되겠지? 연군지정 이런 말들은 관동별곡 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던 표현이죠. 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체를 보니까 상충곡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율은 별표 땡이야. 별 하나 반짝 띄워두시고요. 그래서 3사조, 4사조의 사음보 연속체 이런 걸 무슨 체라고 한다고 배웠었지? 가사체. 3사조 또는 4사조의 사음보 연속체 운문 형식 이런 걸 무슨 체라고 하더라? 가사체. 오케이? 자, 어저께 했던 이야기니까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봐봐. 뛰어난 우리말 구사 밑줄. 얘들아, 한국 문학 5000년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작가 두 사람을 꼽아봐라 그러면 윤선도하고 정철이다. 여기에다가 가장 뛰어난 여류 작가 2명을 불러봐라 그러면 황진이하고 허난설은. 그런데 윤선도, 정철, 황진이, 허난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한자 중심의 시대에 한자 문학이 아닌 우리말 문학을 구사했다. 그래서 최고로 꼽는 거다. 말뜻 아시겠지? 그래서 관동별곡하고 사민곡, 송민곡 이 세 편을 일컬어서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전부가 다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말 구사.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 밑줄 꺼주시면 우리가 향가문학 중에서도 제망매가라든지 찬기파랑가라든지 하는 작품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작품들을 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느냐 하면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야. 문학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비유와 상징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학성이 탁월하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고요. 자, 밑에 보니까 1등급 노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등급 노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찾았다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자, 전체 구성 네모로 쫙 돌려두시고요. 그래서 사민곡이란 작품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는 걸 지금 보여줄 건데 우선 여러분들 제목부터 살짝 보았다가 이 부분 다시 내려온다.
자, 제목을 살짝 봐보자. 제목이 뭐라 그랬냐? 사민곡이라 그랬지. 제목이 뭐라고요? 사민곡이라 그랬지. 미인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다.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미인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다. 얘들아, 요즘은 미인이라 그러면 여자한테만 미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근데 원래는 남자, 여자 모두 썼던 표현이다.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단어야. 그래서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그런 얘기다. 이 작품 정철의 작품이거든요. 관동별곡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색당쟁, 당파싸움, 그 기원이 동인 서인들 싸움이고 정철이라는 사람이 서인의 당수야, 최고야. 그래서 동인 서인들이 한참 치열하게 싸울 때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 작품 적기 전에 벼슬에서 밀려난 거야. 동인 계급들한테 밀려난 거야. 옛날에는 벼슬에서 잘리면 미련 없이 낙향을 해야 된다. 고향에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전라도 땅에 돌아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좀 심심하거든. 그래서 임금님 벼슬자리 하나 주이소. 오케이? 미인을 생각한다 그러는데 미인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임금왕자야. 임금왕자. 임금님에게 벼슬자리 한번 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여성 화자에 빗대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남자에게 버림받은 처지처럼 이 글에서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의 처지를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처지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방금 1등급 노트 네모 돌렸던 부분이죠. 이 부분 봐보시면 춘사, 하사, 추사, 동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봄에는 봄이라고 임금님 알라뷰, 여름은 여름이라고 임금님 알라뷰, 가을은 가을이라서 임금님 알라뷰, 그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다. 오케이? 이 작품을 읽어 들어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 들어가 줘야 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쭉 읽어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돼? 자, 그거는 오빠랑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문 들어갑니다. 자, 오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국어여행 출발합니다.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연분이며 한알 모랄 일이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현대문 해석을 적절히 봐가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몸 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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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 몸을 만드실제 님을 조차 만드시니, 그러니까 애초에 나를 만들 때 인물 따라서 태어나게끔 하였으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른가, 하늘 모를 일이른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천생연분이란 얘기다. 천생연분. 자, 여러분들 쌤이 이야기를 하는 걸 글자를 모르겠다 싶으면 빨리빨리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화면 한번 봐보시고요. 화면 보시니까 천생연분, 예, 글자가 아직도 그렇게 나옵니다. 천생연분.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나 하나 젊어있고 님 하나 날 괴신이 그랬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청산별고 갈 때 미리도 괴리도 없이 본 적 있지? 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여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괴해 이렇게 사랑 고백. 아니 웃을 문제가 아니고 아주 로맨틱하잖아. 괴해 그러면 여자는 가슴이 콩닥콩닥. 그래서 뭔가 좀 로맨틱하지 못하니까 사랑이라는 한자어로 바뀌었겠지. 사랑은 한자어거든요. 괴다는 고유어고. 오케이? 그래서 나 하나 젊어있고 님 하나 나를 괴신이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 견졸 때 옆에 현대문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 비교할 데가 전혀 없다. 되겠지? 평생의 원하요대 원동걸배. 자, 원이란 것은 소원이란 얘기야. 소원. 평생에 소원을 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무엇을 소원했는데 한대 내자 하였더니 미추. 자, 한대 내자 하였더니 함께 지내고자 하였더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I am 와타시는 평생 내님과 더불어서 살고 싶었다 그런 얘기야. 알아먹겠냐? 평생 내님과 더불어서 살고 싶었다.
빡 늙어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자 현대문 해석을 봐봐라. 뭐라고? 왜 따로 두고 되겠니?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차인 거다 지금. 저속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차인 상태란 얘기야. 왜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뭐 그리난 곳 동글뱅. 자 그리워하다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여인이 남자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창작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연군 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갑니다. 엊그제 님을 매셔 어디에 올랐더니 광한전 네모. 여러분들 어디에 올랐더니 광한전. 그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하고 몽룡이가 5월 단오날 그네 타다가 만났거든요. 어디서 만났는지 아냐? 광한루가 뭔데? 광한전을 본떠서 만든 게 광한루야. 그럼 광한전은 뭐냐?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궁궐 이름이다. 오케이?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궁궐 이름이 광한전이고요. 그 광한전을 본떠서 만든 것이 광한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광한루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설 속의 공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라도 가면 이 광한루원 해가지고 있어. 실제 있어. 그런데 말 그대로 전라도의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들을 고스란히 그 광한루원에 다 담고 있다. 쌤도 무식하게 국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광한루가 소설 속 공간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지리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광한루원 있길래 가봤다가 눈알이 동그래졌어. 볼거리가 정말로 많더라. 뭐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빠 아마 손잡고 광한루 가봐도 아빠 아마가 왜 이런 데 데리고 왔나 그런 소리 절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잘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광한루라는 곳이 있다. 내비게이션 찍어서 가시고요. 어쨌거나 광한전에 올랐다 그랬지? 방금 쌤이 광한전 누가 거처하는 곳이랬니?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곳.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냐?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였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처지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광한전에 올랐더니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계 세모. 하계가 뭔데? 인간계란 얘기거든. 인간 세계에 내려왔으니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인간 세계라는 것은 벼슬에서 잘려가지고 전라도 창평 땅 자기 고향 땅에 내려와 있다 그런 얘기다. 이해가 되시겠지? 계속합니다. 올적에 빗은 머리 얽히연 뒤 3년이라 헝클어진 지 3년이라. 얘들아 원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옛날에는 머리카락이다.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여인의 상징과도 같은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머리를 푸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인에게서 머리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처지. 그래서 헝클어진 지 3년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더 이상 나를 지켜봐 줄 남자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다. 말 되겠나? 계속합니다. 연지분 인내 많은 연지분 화장품은 인내 많은 누굴 위하여 고의할까? 됐지? 누굴 위하여 고의할까? 자, 마음에 맺힌 실험 동글뱅. 여러분들 수능식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필수작품을 하거나 똑같습니다. 문학을 공부할 때는 정서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아까 전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있었고 여기서는 또 어떤 정서가 드러나니? 실험의 정서. 오케이? 마음에 맺힌 실험이 첩첩이 쌓여있어 짓는 것이 한숨이요 지는 것이 눈물이라. 여러분 이렇게 톡 끊어주시면 자, 톡 끊어주시면 그러면 화면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대꾸법이야. 대꾸법. 아시겠지? 자, 짓는 것이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실험은 끝이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인생은 한정이 있다. 실험은 끝이 없다. 대조가 사용되고 있는 거지. 되겠지? 그 다음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물 흐르듯 하는구나. 이런 표현들 들어본 적 있냐 없냐? 들어본 적 있다면 이런 것들이 관용구 아이가 관용구. 맨날 쓰는 말. 관용구. 상투적 표현이라 말이죠. 언 놈이 지금 썩소리 시실 날리고 있냐? 글씨를 좀 써요. 예, 글씨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손을 대면 이상해. 화면이 깨지는 것 같고 손을 안 대면 초점이 안 잡히는 것 같고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윤진 씨, 우리는 어저께 시범 케이스로 첫 수업을 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그래도 이만큼 세련되게 치고 나가고 있죠.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입니다. 나를 보시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저께 제일 첫 수업을 우리 윤진이와 함께 스타트를 끊었었거든요. 자, 하루 동안 이렇게 발전한 모습,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 맞습니다. 맞고요. 염량이 때를 알아. 염량 커닝해라. 어휘 확인해 주시고요.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이 다시 오니. 얘들아, 고티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티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티어라는 단어는 고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어휘 중에 하나다. 고티어 뜻이 뭐라고? 다시. 고티어 뜻이 뭐라고요? 다시. 외워두라. 가장 자주 나오는 어휘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알샤. 느낄 동글백. 자, 쌤하고는 어쨌거나 정서태도 잡아주라 그랬지. 흐느끼다 라는 얘기야. 흐느끼다. 되겠니? 여기까지가 가달락인데 정서태도가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그리움의 정서 있었지? 시름이 많다. 흐느낀다. 전체가 그런 내용이다. 나달락 들어갑니다. 자, Lady and Animals. 자, 어쨌거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감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감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잖아. 지금부터 우리는 계절감을 잘 잡아주셔야 돼. 계절감을 잘 잡아주셔야 돼. 오케이? 동풍, 동글백. 동풍은 어느 계절에 부는 게 동풍이냐 그러면 봄바람은 동풍이다. 그래서 동풍이란 말 자체가 어떤 계절감을 드러낸다고요? 봄이야, 봄. 건덧. 오늘도 계속해서 건덧 나오고 있다는 거 알겠지? 조금 전에 고티어라는 단어도 맨날 나온다 그러는데 건덧, 잠깐이라는 이 단어도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다. 건덧 외워두시고요.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동글백. 두세 가지 피었구나 그랬다. 얘들아, 사군자 불러. 매, 난, 국, 죽. 이것들은 전부 무엇의 상징? 지조절개의 상징. 그러면 지금 봄의 계절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봄의 계절감을 노래하면서 매화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임금님에 대한 지조는 내가 최고예요. 그렇게 말할 것 같네. 계속합니다. 가뜩이나 냉담한데 차가운데 라는 말이다. 여러분들 왜 매화를 사군자의 하나로 치느냐 그러면 매화가 피어나는 계절은 아직도 먼 산에 보면 눈이 남아있는 계절이다. 세상에는 아직도 눈이 남아있는데 매화가 꽃을 피우니까 지조절개의 상징. 그렇게 잡아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냉담하다, 차갑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가뜩이나 차가운데 암향은 무슨 일인가? 암향이 뭔데? 예, 매화의 향기를 암향이라 그러는데 매화의 향기를 뭐라고요? 암향이라 그러는데 원래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극한 향기라는 말이다. 극한 향기. 매화의 향기는요 진하질 않아. 그 매화 향기를 맡아보려고 그러면 이파를 툭툭 건드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 때 코끝을 약간 스쳐가는 향기가 나거든. 그냥 있으면 향기가 잘 안 나. 그래서 암향이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극한 향기. 매화한테만 쓰는 말이다. 오케이? 이벤트 김? 혹시 주무셨습니까? 혹시 주무시는 것도 이벤트성입니까?
자, 이벤트 게임 우리 집중해 주시고요. 계속합니다. 지금 그 말도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누군가 유튜브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이벤트를 잘하는 애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친절을 할 거야. 특히 동인고등학교 학생이 딱 본다 그러면, 이벤트 게임 누군지 알겠다. 그렇게 될 거야. 자, 계속합니다. 아니, 동인고등학교 학생이 본다면 하는 얘기가 오늘 녹화를 했는데 누군가가 보강을 해야 된다. 네 말 들어가는 걸 듣게 된다는 얘기다. 싫어. 계속합니다. 황혼의 달이 쫓아와 달동걸배.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벼맡에 비치니. 현대문 해석 봐봐라. 뭐라 그랬니? 베갯머리에 비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IM은 와타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 달. 그런데 그 달을 보니까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님이신가 아니신가 밑줄 그어주시면요. 여러분들 달만 봐도 누굴 떠올린다고? 임을 떠올린다고. 그러니까 달 자체가 여기서는 바로 임금의 상징이 되는 거야. 달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바로 임금의 상징이 되는 거라고. 알아먹었죠? 자,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밑줄 쫙 그어주시면. 자, 매화라는 것이 지조절개니까 이거는 바로 변함없는 충성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바로 변함없는 충성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다. 되겠냐? 그런데 바라바라바라밤 동인 서인 등의 사색 당쟁이 있었고 그 결과 밀려난 거라 그랬잖아. 나는 지금 어쨌거나 임금한테 잘린 거거든. 현재 마지막 줄 뭐라 그랬니? 자, 나는 매화를 꺾어 보내는데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그랬지.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그랬으니까 이건 바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임금님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임금님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야. 원래 의구심이라는 것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바로 넘어갑니다.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동글백. 얘들아, 여름철에 산을 보면 색깔이 어떠니? 짙은 초록색. 그게 녹음이야. 어느 놈이 지금 파란색이라 그랬냐? 저 새끼는. 축하합니다. 청색과 녹색도 구분 못하는. 얘들아, 녹음 동글뱅이 돌려두셨으니까 계절적으로 무슨 계절이라고? 여름의 계절이란 얘기죠.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일단 밑줄 그어두시고요. 자, 나위, 수막, 나위 컨닝해봐라. 뜻 컨닝해봐라. 그래서 나위나 수막이나 똑같은 거거든.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인들의 침실에 보면 뭐가 주렁주렁 달린 거 있지. 그래서 지금 나위나 수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여인의 방인 거야. 그런데 거기가 어떻다 그랬지? 적막하다, 비어있다. 그러니까 독수공방이란 얘기다. 독수공방.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독수공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지?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더니 자, 관동 결국 할 때도 부용이란 말이 나왔었다. 부용이 무슨 말인데? 연꽃.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부용장을 걷어놓고 그래야 돼. 그래서 부용장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연꽃 무늬가 새겨진 장막이야. 오케이? 연꽃 무늬가 새겨진 장막은 어떻게 하고? 걷어놓고 무엇을 둘러더니? 공작이 아니고요. 공작새가 그려진 병풍이다. 공작새가 그려진 병풍을 둘러더니. 일단 해석은 되겠지? 이건 뭐냐면 분위기 전환이야. 분위기 전환. 얘들아, 지금 내 혼자 독수공방하고 있지? 기분이 꿀꿀하겠지? 기분이 꿀꿀하니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연꽃 무늬가 새겨진 장막을 걷어내고
공작새가 그려진 병풍을 다시 친다. 그런 얘기다. 분위기처럼. 분위기 좀 바꿔보자. 가뜩이나 실험은 한데. 자, 다시금 실험 동글배. 어쨌거나 정서 태도는 어떤 정서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 실험. 되겠지? 날은 어디 기뒀던고? 자, 현대문 해석을 같이 보시면 된다. 날은 어찌 길던가 그랬습니다. 원래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를 일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총알같이 날아가는데 재미없는 일을 할 때는 시간도 더럽게 안 가죠.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도 국어 수업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40분 정도 흘러간 것 같지? 축하합니다. 계속 갑니다. 원앙금을 버혀놓고 원앙금이 뭔데? 원앙금침이란 말 들어봤니? 원앙금침? 자, 신혼부부들은요 원앙새가 수놓아진 이부자리를 덮고 자는 거다. 짐승들 중에서 부부간의 금슬이 가장 뛰어난 게 원앙새거든. 그래서 부부간의 금슬이 좋기를 바라면서 옛날에는 옷에다가 이불에다가 원앙새를 수놓는 거야. 그걸 원앙금침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침자가 어디 날아가 버렸냐? 가사체는 석자 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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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자 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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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음보 운율을 이루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원앙금침을 배워 놓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음수율이 잘 안 지켜지지. 그래서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석자 넉자 이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다. 원앙금침을 배워놓고 오색선, 선이란 것은 실이라 그러면 되겠고요. 오색실을 풀어내요. 오색실을 풀어내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바라밤 어차피 님이 없는데 이 이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냐 없냐? 의미가 없으니까 그 이불을 술을 놓을 때 쓰던 그 실들을 다 풀어낸다는 얘기다. 한 올 한 올 풀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자, 금으로 만들어진 자. 금자. 자, 금자 밑줄 꺼두시고. 님의 옷을 지어내니 님의 옷 동글배. 자, 이 단락에서는 여러분들 님의 옷을 지어낸답니다. 원래 이부자리로 쓰고 있던 그 실들을 풀어가지고 님의 옷을 지어낸답니다. 되겠느냐? 자,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현대문 해석을 봐봐라. 현대문 해석을 보니까 뭐라 그랬니? 손재주는 물론이거니와 격식조차 갖추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화자찬이 되는 거다. 자화자찬. 자,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자화자찬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지? 계속합니다.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산호수 밑줄 긋고요. 백옥함 밑줄 긋고요. 자,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나무 숫자다. 나무 숫자.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 나무 숫자. 얘들아, 옛날 보석 중에서도 대표적인 보석이 산호거든요. 그러니까 산호수라는 것은 산호 모양의 나무란 얘기고 그 뒤에 지게. 말 되겠지? 그 다음에 함은 무엇으로 만든 함이라고요? 백옥으로 만든 함이라고요. 자, 바라바라바라밤. 지금 계절적으로 무슨 계절이니? 여름이거든. 이 여름날 나는 님의 옷을 지어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님의 옷을 짓는데 금으로 만들어진 자를 가지고 재단을 하고 산호 모양의 지게 위에다가 싣고 백옥함에 담겠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정성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정성과 사랑. 그만큼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옷을 짓겠다는 얘기야. 자,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산 세모, 구름 세모. 얘들아, 님에게 가야 되는데 산과 구름이 있다 그랬지? 뭐니? 장애물이잖아, 장애물. 근데 단순히 장애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작품은 어쨌거나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 나는 지금 파워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전라도 창평 땅으로까지 떨어진 거라고. 그런데 임곁에 가려고 하니까 임곁에는 동인 계급들이 있을 거란 말이다. 그게 산과 구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신배, 충신의 반대말 간신배의 상징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말 되겠지?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멀시고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 말리길을 니라셔 찾아갈고 니라셔 이라셔 고전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엄청 자주 볼 거다. 오늘 바로 익혀두라. 니라셔 무슨 뜻이고? 누가 니라셔 앞으로 엄청 자주 볼 거다. 누가라는 말이다. 자, 니라셔 누가 찾아갈고 가거든 열어두고 날일까 반기실까 그랬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무엇이 드러나? 의구심. 이 부분도 무엇이 드러나? 의구심.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싫습니다. 휴식. 하룻밤이란 얘기입니다. 하룻밤. 서리 동글백. 서리는 어느 계절에 내리니? 가을.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 어? 봄에 안 내려요. 봄에도 내리는데. 서리가 내리면 단풍이 들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단풍이 물들지 않는 나라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 거다. 자, 기러기 동글백. 기러기는 어느 계절의 철새니? 가을의 철새잖아. 그러니까 서리가 내릴 무렵 기러기 그랬으니까 계절적 배경 불러. 이제는 무슨 계절이고? 가을이죠. 하룻밤 서리가 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어낼 때,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 위루 세모 돌려두시고. 자, 한자 그대로 봐주면 위루라는 것은 위험한 누각이란 얘기거든요. 위루에 혼자 올라, 위험한 누각에 혼자 올라.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 위루라는 것은 현재 화자의 처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된다. 화자의 처지가 위험한 누각에 올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수정염. 수정을 꿰어서 만든 발이라 그랬네. 얘들아, 발이 발 바깥에 나가니? 발이 발 바깥에 나가니? 한국인으로 기화를 하려면 한국말을 좀 배워야 됩니다. 발이야, 발 말고 발.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문 앞에 치렁치렁 늘어져 있는 거 있잖아. 발.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둔 말이 거두니. 되죠? 동산에 달이 나고 달 동글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별 동글베. 님이신가 반기니 밑줄 쫙 꺼두시면 바라바라바라밤 달만 봐도 별만 봐도 누가 떠올라? 그런 얘기인 거야. 달만 봐도 별만 봐도 그런 얘기라고. 알아먹었죠? 계속 갑니다. 자, 청광 동글뱅이 돌려두시고요. 자, 청광을 지어내어 맑은 빛을 지어내어서 뭐라고? 봉황루에 버티고저 봉황루에 보내고 싶다. 그런 얘기다. 여러분들, 중국 황제의 상징은 용이야, 용. 우리 조선 왕의 상징은 뭐였지? 봉황새. 지금도 박근혜 누나 뒤에 보면 봉황새 2마리가 날아다녀요. 그 박근혜 누나 있는 곳에는 항상 봉황새 2마리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임금의 상징이 뭐라고요? 봉황새야. 그럼 봉황루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봉황새가 그려진 누각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누가 있는 곳이니? 임금이 있는 곳이잖아. 맑은 빛을 지어내어 봉황새가 그려진 누각에 보내고 싶다. 누 위에 걸어두고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이 뭐라고요? 현대문에서 바로 봐봐. 뭐라고? 온 세상을 다 비치어 심산궁곡 세모. 여러분들, 심산궁곡이 뭐라고 되냐? 깊은 산 궁핍한 골짜기라 그랬지. 깊은 산 궁핍한 골짜기.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지. 자,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임금의 선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
임금의 선정이 뭐지 이렇게 피식피식 웃었냐? 자, 임금의 선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바로 뭐라고요? 심산궁곡.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안 도와주니까 선정을 펼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라. 두 번째는 현재 나는 어떻게 돼 있냐? 벼슬에서 잘려가지고 낙향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화자가 있는 곳.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점낫같이 맹거쇼셔 밑줄 쫙 그어주시면, 자, 일단 현대어플이 봐봐라. 어떻게 달라 그랬지? 대낮같이 환하게 만들어 달라 그랬지. 그러니까 심산궁곡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점낫같이 맹거쇼셔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무엇을 베풀어 달라? 선정. 선정을 베풀어 달라. 두 번째, 화자에게는 어떻게? 나를 다시 불러달라 하는 소망,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다. 소망. 말 되겠나? 여기까지 오케이? 이벤트 김 오케이? 좋습니다. 이벤트 김이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자, 근곤이 배색하여. 근곤 얘들아 맨날 나오는 말이다. 근곤이 뭔데? 근곤감리. 옳지. 하늘과 땅. 다 원래는 근곤감리까지가 붙여서 쓴다. 그래서 고전에서 근곤도 맨날 나오는 단어다. 근곤이 무슨 뜻이라고? 감리는 뭐예요? 예? 감리는 뭐예요? 우주정치. 자, 근곤이 폐색하여 생기가 막혀서 백설이 한빛인지 백설 동글백. 자, 백설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계절이니? 겨울. 겨울이지. 백설이라 그랬으니까 겨울이란 거 알겠지? 이 겨울이 한빛, 원칼라라는 얘기다. 우리 부산은 오늘 눈이 안 오는데 일기예보를 보면, 아니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눈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모양이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덮인 세상, 한빛, 원칼라, 화이트 칼라. 그 뉴스를 아침에 보니까 쌤은 5시 반에 오늘 잠이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연합통신 뉴스하고 YTN하고 쭉쭉 봤는데 서울이 오늘 체감온도가 영하 37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영하 37도까지 내려가면 러시아 모스크바보다도 더 추운 거다 지금.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부산은 그래도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어. 나의 은총을 입었어. 자, 계속. 백설이 원칼라인지 사람은 카니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짐승도 거쳐있다, 끊겨있다. 말뜻 되겠죠? 오케이? 현대어플이 같이 봐주시고요. 예? 나는 새, 날짐승. 예? Why? 날짐승 그거 아니에요. 그거 산짐승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산 뭐? 날짐승이 그냥 살아있는 짐승 아니에요. 이름 금수만도 못한 놈. 네? 금수라는 것이 날짐승과 길짐승을 합쳐서 쓰는 말이다. 오케이? 날아다니는 짐승, 길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넌 길짐승. 왜 날고기라고 해요? 맞다.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접두사가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들 개고기 먹어봤습니까? 개고기하고 게살구하고 개나리하고 그 개체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벤트성 발언 한번 날려주셨고요. 계속 갑니다. 자, 소상남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소상토 끊어주시고. 소상남반이라 그랬는데 소상남반 일단 무슨 말이고 현대어플이 봐봐. 소상강 남조. 자, 우리 조선시대 문학 작품에는요
이 인명이나 지명이 나올 때 우리 조선의 인명, 지명을 쓰는 게 아니고 중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빌려오는 경우들이 많다. 소상강은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아니고 중국의 강이거든. 중국의 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적을 때 맨날 소상강, 소상강, 소상강. 그래서 여기서 소상강을 봤으면 앞으로도 여러 번 보게 될 거다. 오케이? 소상강의 뭐? 남반, 남쪽 언덕이란 얘기야. 얘들아, 임금님이 계시는 곳은 북쪽 한양 땅이잖아. 나는 지금 벼슬에서 잘려가지고 전라도 창평 땅에 내려와 있는 거거든. 남쪽이야. 그래서 소상남반, 소상강의 남쪽 언덕 그랬는데 어쨌거나 남쪽 땅에 내려와 있는 거다. 오케이? 왜 중국 지명을 썼습니까가 아니고 이때는 그렇게 쓰는 거다. 자, 소상남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추움이 이렇거든. 얘들아, 원래 남쪽하고 북쪽 어디가 더 춥노? 북쪽. 남쪽이 상대적으로 따뜻하잖아. 우리 부산 사람들 춥다 그러면 안 돼요. 호강에 쩔어가지고 춥다 그러는데 소상강의 남쪽 언덕도 추움이 이렇거든. 옥루고처. 그럼 옥루고처는 여러분들 옥으로 된 누각이라 그랬을 때 거기는 누가 살고 있는 곳이니? 왕이 살고 있는 곳이겠지. 자, 옥루고처야. 더욱 일러 무엇하겠느냐? 그러니까 임금님 계신 곳 얼마나 춥겠느냐 이런 얘기야. 양춘, 동걸백. 양춘이 뭡니까? 봄 햇살이다. 봄 햇살. 봄 햇살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니까 염려. 임금님을 뭐 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어. 그런 얘기인 거야. 말뜻 아시겠지? 임금님을 염려하고 있어. 그런 얘기인 거야. 되겠습니까? 모첨 세모. 모첨이 뭔데? 띠집이다. 띠집. 띠를 가지고 엮은 집이 모첨이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기와치 말고 초가가 있었지. 초가는 뭘 가지고 지붕을 만드는 거야? 벼. 근데 띠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갈대 비슷하게 생긴 거다. 쌤도 띠집을 본 적이 없는데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도 띠집이 있더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촬영한 걸 보니까 지금도 띠집이 있던데 아마 벼 같은 것이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는데 갈대 같은 걸 가지고 진짜 지붕을 이어놨더라고. 오케이? 무식하게 불러 산티부티. 그러니까 띠집이라는 건 바로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띠집이라는 말이 바로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내용 이해하시겠지? 자, 모첨 비춘 해. 내가 있는 곳에 비치는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자, 여기에 비추는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이것도 임금님에 대한 염려가 되는 거다. 되겠습니까? 자, 홍상을 님이 차고, 여러분들 홍상이 뭐라고 돼 있냐? 자, 이런 말 들어봤지?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 오케이? 동가 홍상이라는 얘기인데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 원래는 좀 좋은 의미는 아니다. 같은 값이면 기생년 옆에 끼고 술 마셔야 맛이 난다. 그런 얘기야. 아 진짜요? 여기서 다홍치마는 원래 기생년들 입는 치마란 얘기다. 근데 꼭 그런 식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쁜 여자 할 때도 홍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쓴다. 또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갓 시집온 여자를 나타낼 때도 홍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다. 여기서는 그냥 예쁜 여인이라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런 말들은 평상시는 쓰면 별로 안 좋은 뜻이다. 요즘 같으면 막 가시나 끼고 술 마셔야 기분이 난다. 그런 말이야 그게. 됐습니까? 계속합니다. 홍상을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염여 입고 치수가 뭐라 그랬냐?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저 새끼는 파랗다라는 말 억수로 좋아하네. 무조건 파란색이래 저거. 선생님 파란색이. 어야 잘했다.
자, 그래서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일모 날이 저물 무렵에 수죽 대나무에 기대어 이건 여러분들 별표에 있는 건 항상 어휘풀이 나와 있습니다. 햄가림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그런 얘기다. 여기까지 정리되었죠? 자, 달한 해 뭐라 그랬냐? 짧은 해. 얘들아, 여름하고 겨울하고 언제 낮이 길까? 언제 밤이 길까? 겨울은 겨울은 밤이 길고 여름은 낮이 길어.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을 하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지. 그러면 지금이 겨울이거든. 아까 전에 보니까 백설이라 그랬잖아. 백설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이 겨울이거든. 겨울. 말뜻 오케이? 지금이 겨울이기 때문에 짧은 해 쉬 떨어져. 그렇게 나오는 거다. 낮이 짧단 얘기야. 긴 밤을 고초 앉아.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등 등불이다. 등불을 건 곁에 무엇을 놓아두고? 공후를 놓아두고. 공후가 뭔데? 서양식 하프야, 하프. 하프라는 악기다. 하프. 그런데 서양에는 하프밖에 없으니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 우리 한국에는 금은고나 가야금이 만들어졌잖아. 금은고나 가야금을 더 많이 쓰면서 공후라는 악기가 사실상 별로 안 전해지는 거다. 우리도 한국에도 원래 하프가 있었다. 공무도화가 알지? 이미어 물을 건너지 마오, 이미어 물을 건너지 마오. 그 공무도화가 창작 배경을 보면 하프를 두들기면서 공후를 두들기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도 하프라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하프를 놓아두고 꿈에란 님을 보려 턱을 받치고 기되어 기되어 있으니 앙금이 뭔데? 원앙금침. 원앙금침이 차기도 차구나. 왜 원앙금침이 차기도 차지? 독수 공방. 이 밤은 언제 셀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온 거지. 여기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온 거지. 되나? 계속합니다. 하루도 12대, 하루도 12대. 여러분들 하루가 옛날에는 몇 시간이라고요? 12시간. 불러봐.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하루 12시간. 한 달도 30날. 한 달은 며칠이라고? 30일. 적은 듯 잠깐 동안 생각 마라. 이 실험을 잊자고 하니. 어쨌거나 생각 좀 잊자고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까지 끼쳤으니. 여러분들 골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 뼈속. 뼈속에까지 끼쳤으니. 편작이 여리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편작은 뭐라고 되어 있냐? 어이 봐봐. 여러분들 그 삼국지에 보면요. 관우가 독화살을 맞았을 때 화타라는 의사가 뼈속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독을 끌어낸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화타하고 편작하고 전설적인 의사들이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라는 아주 전설적인 의사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명의 편작이 열이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그러니까 내 병은 낫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님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 차라리 쉬어디어. 뜻이 무슨 뜻이고? 범나비가 되오리라. 범나비 똥걸배. 자, 내가 죽어서 뭐가 될 것이다? 범나비. 윤회 사상이 나타나는 거다. 자, 무슨 사상이 나타나? 윤회 사상. 내가 지금 죽어서 뭐가 돼?
범나비가 되겠다. 살아생전 임곁에 가지를 못하니까 살아생전 임곁에 가지를 못하니까 범나비가 되겠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니다가 현대 어플이 봐봐. 간대마다 앉아 다니다가 되겠냐? 되겠냐? 그래서 향 묻은 날에 자 현대어 풀이를 보니까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머리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가 님 조처려 하노라. 자 마지막 두 줄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거는 바로 뭐야? 죽어서라도 임 곁에 가고 싶다라는 거 그리움 연군 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말 되냐 안 되냐? 자 다시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 시기 무렵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당파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다. 그래가 동인이 이겼다가 서인이 이겼다가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은 서인의 당수였던 송강 정철이라는 사람이 벼슬길에서 쫓겨난 거야. 쫓겨나가지고 전라도 창평당에 있어. 내려온 지 3년이나 되었어. 임금님이 카카오톡 보내가지고 불러줄 줄 알았는데 카톡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더란 얘기다. 그래서 임금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글을 한 편 적었어. 그게 바로 뭘까? 사미인곡. 그런데 사미인곡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이 카톡을 보내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속편미인곡을 적어. 그게 바로 뭔데? 속미인곡.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속미인곡을 할 겁니다. 되겠냐? 근데 사미인곡이든 속미인곡이든 둘 다가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입장에서 남자를 그리워하고 다시금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나중에는 또 최고 권력자가 되죠. 이놈아가 좌의정벼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예, 이제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새끼라는 그런 쌍욕은 하지 마시고요. 안 했습니다. 개새끼라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별로 못마땅한 놈이야. 뭐 다른 이야기는 빼고요. 이놈도 술을 엄청 좋아했다.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 이 허구한 날 술에 쩔어서 산 사람이야. 이 당시 임금이 임진왜란 때의 임금, 선조 임금이거든요. 이놈아가 술을 너무 처묵처묵하니까 이제 술 좀 작게 마시라고 은으로 만들어진 잔을 하나 내렸어. 그러면서 하루에 이 은잔에 한 잔의 술만 마셔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은잔이 너무 작아. 이 한 잔만 마시다가는 도대체 깝깝해서 못 마실 것 같아. 장인을 불러가지고 이 은잔을 최대한 얇게 만들어가지고 크게 키워라. 그래서 원래 왕이 내려준 잔은 조그마한 잔인데 그걸 갖다가 두드려 펴가지고 이따만큼 크게 만들어가 술을 처먹었다는 놈이 이놈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나중에 서인이 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동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때려잡았다. 그러니까 정철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이 술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 사실은. 우리가 문학작품을 이야기를 할 때는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 세 편을 우리 한국 최고의 문학작품들로 꼽거든. 탁월한 문학적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특히 정치가인 정철을 평가를 하다 보면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1번에 1, 2번에 4, 3번에 3, 4번에 2, 5번에 2, 6번에 5, 7번에 5, 8번은 이야기를 했었다 그지? 선정의 소망 또는 임금님에게 사랑을 구하는 거.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2번 봅시다. 어쨌거나 쌤은 정서 태도만 잡아주면 된다 그랬지. 근데 이번 문제가 바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니? 정서 문제잖아.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1등급이 유지가 되어진다. 오케이? 자, 이화우 헛부를째 울며 잡고 이별 한님, 이별 밑줄.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별을 했다네요. 이별을 했다네요.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그랬다.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라는 말은 나는 저를 생각한다. 그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외로운 꿈 동글뱅. 근데 외로운 꿈 그런다고 해서 무식하게 외로움이라고 잡아주면 안 되겠죠. 중장에 보니까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라고 했으니까 선택지 1번은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되잖아. 선택지 1번은 무엇의 정서? 그리움의 정서. 말됐나? 선택지 2번. 이 작품은 선택지 2번은 그래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선택지 2번은 본 적이 있을 거다. 아이고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그리다 동글백.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그리움의 정서를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있으라 하더면 있으라 하였으면 가랴마는 제굿하여 가랴마는 있으라고 하였으면 제굿하여 가랴마는 보내고 나서 그리는 동글백. 그래서 그리움의 정이라는 거 아시겠지? 됐습니까? 동글뱅이 3번 황진이의 작품인데, 자, 동짓달 기나긴 밤. 오늘도 우리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네. 1년 중에서 가장 밤이 긴 날이 동짓날 밤이다. 그 동짓달 기나긴 밤. 그러니까 아마도 황진이가 오늘 밤만큼은 의미 없이 혼자 자야 하는 모양이다. 그 기나긴 밤의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 둥글게 그런 뜻이다. 둥글게 넣었다가 어로님 오신 날 밤이었던 구비구비 펴겠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마도 초장에 보니까 지금 의미 없이 독수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밤의 시간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어로님 오신 날 밤이면 긴 밤을 함께 지새우고 싶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리움의 정서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다. 선택지 5번부터 봅니다. 바람도 시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어넘는 고개 세모 돌려두시면, 자, 바람도 시어넘어야 하고 구름도 시어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장애물의 의미를 가지는 거겠지. 자,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까지.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가장 사나운 새를 매라고 생각했다. 매.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는 한반도에 없대. 그는 몽고나 중국의 새들이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매가 가장 날카롭거든. 삼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 전부 매의 종류야. 매. 다 시어넘는 높은 봉우리 장승령 고개. 그러니까 매도 한 방에 건너가지 못하는 높은 고개가 있어. 그 너머에, 자, 님이 왔다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가리라. 자, 매도 한 방에 건너가지 못하지만 나는 한 방에 달려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그리움이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산 네모.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님 세모.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장 중장은 비교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다. 초장 중장은 비교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다.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누굴 좋아하니? 매를 좋아하니? 님을 좋아하니? 또 바보 냄새 피우지? 산을 바라보니 님이 온다고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그랬지. 시적 대상이 왜잖아? 산이잖아. 좋아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친화라고 얘기하는 거 아이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자연친화라고 얘기하는 거 아이가. 말 되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샘수업 자체가 문학은 정서 태도를 잡아라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들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 해결이 되었으면 문학 자체가 1등급이 됩니다. 자, 다음 3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정서의 뭐라고요? 제목이?
정과정. 연삼동 쪽에 가면 길 이름이 과정로가 있다. 과정로. 그 과정이 이 과정이야. 정서라는 사람은 고려 시대 때 사람인데 이 임금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유배를 왔어요. 우리 부산에 유배를 온 거다. 근데 임금이 유배를 보낼 때는 야 잠깐만 내려가 있어. 잠깐만 내려가 있으면 금방 불러줄게 하고 유배를 보낸 거야.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임금이 자기를 다시 찾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원망하는 노래로 이 작품을 지은 거다. 오케이? 그런데 연산동 쪽에 과정로라는 것이 있다 그랬지? 뭐냐니까 유배를 살았던 곳이 아마 그곳이 아니겠느냐. 쌤도 아직까지 찾아가 보지는 못했는데 택시기사 말로는 프로지오 아파트 근처에 뭐 이런 관련 시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택시기사 얘기를 하던데 난 아직 찾아가 보지는 않았어. 택시기사하고 이런 얘기요? 그럼 버스기사하고 얘기를 하냐?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어쨌거나 유배를 온 정서가 임금님 빨리 내 좀 불러주이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일단 작품 자체는 이해를 하시겠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쌤이 방금 답이 몇 번이라 그랬냐? 3번이라 그랬냐? 이 작품은 충신 연주지사의 원류로 그랬는데 사민곡은 조선시대 작품이고 정서의 정과정은 고려시대 작품이거든. 그럼 어느 작품이 먼저 창작이 됐냐? 정과정. 그러니까 원류가 정과정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유배문학의 원류가 바로 뭔데? 또 정서의 정과정이야. 그런데 사민곡은 유배문학은 아니다. 자기 고향 땅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거다. 낙향해 있는 거다. 몇 번이 헷갈리노? 다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설명됐습니까? 자, 또 다른 문제. 4번. 자,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요. 일단 송수는 면왕정가인데 우리 어저께 수업할 때 뭐 배웠냐 하면 상춘곡 배웠었지. 봄의 계절감을 노래하고 있다 그랬지. 근데 면왕정가는 면왕정이라는 정자 주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를 노래하고 있는 거다. 면왕정이라는 정자 하나 지어두고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를 와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4번 문제가 나온 것은 이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그런 얘기다. 알아먹겠느냐? 그래서 녹양 동글베이. 그 뒤에 보니까 백척난간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수면의 양풍이 뭐냐니까 서늘한 바람이란 얘기거든. 서늘한 바람이 거칠 줄 모르느냐. 그러면 지금 이게 계절적으로 무슨 계절이겠노? 여름이란 얘기지. 내가 여름인데 면왕정 앞으로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고 시냇물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참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작품이다. 또 7번. 저 바보 같은 건 다 불러라. 다 불러. 자, 여러분들. 어? 2번이 그렇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변함없는 사랑, 충성심 뭐 그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오늘 작품에서. 자연물에 빗댄 거 어디 있어요? 자연물에 빗댄 것이 있느냐? 일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자연물에 빗대다라는 전제 자체도 어긋나는 거지. 근데 자연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왔었다. 예를 들어서 달, 별. 누구의 상징이라 그랬냐?
임금님의 상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달이나 별이 임금님의 상징이라 그랬으니까 자연물에 빗대는 건 있는데 결백을 주장한다. 그 뒤에 결론 때문에 전제 자체도 성립이 안 된다. 작품 안에서는 그런 내용은 있다. 인터넷 3번 보면은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거 맞는 거?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감정이입이란 얘기다. 감정이입. 또 그 5번에요. 생활이 변하는 거 있어요. 뭐라고요? 5번, 7번에 5번. 7번에 5번이라 그랬는데, 자, 생활의 변화 그랬는데,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봐보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매화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옷을 지어준다. 그런 말이 있었지. 무엇을 풀어가지고 옷을 지어준다 그랬니? 이불. 이불을 풀어가지고 옷을 지어준다.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